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한국 불교계 전법 활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피카소의 대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참상을 그린 작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야불교를 보여주는 전통사찰인 김해 은하사가 전통문화 체험공유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인 전통문화 전수관의 상량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주 삼광사가 커피 제조와 판매를 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강화에 나섰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등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한국 불교계 전법 활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조계종의 특별한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후진국에선 위생용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낙후된 지역은 당장 쓸 마스크조차 절실한 상황.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탄자니아에 천으로 만든 마스크가 전해졌습니다. 조계종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탄자니아 초등학교 9곳에 선물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이들 학교에 매일 제공하던 옥수수 죽에 특식도 더해졌습니다. 빵과 삶은 달걀을 손에 쥔 학생들의 얼굴엔 연꽃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Tunashukuru sana. Leo ni siku ya Bunki Ordinary lakini sijui maana yake. Pia tumepata yai, mkate, uji na barakoa. Asanteni sana. 부처님 오신 날을 한국어로 말하는 이들까지 있어 한국 불교계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Shule yetu kwa kweli tunashukuru sana. Tumepata maski kwa watoto saizi zote ili kujikinga na ugonjwa wa corona. Tunashukuru sana, asante sana. Buchining Ordinary, asante sana. 교민들과 함께 맞이한 부처님 오신 날 모습입니다. 생화로 아기 부처님을 꾸몄으며 신도들의 관욕 의식도 진행됐습니다. 원적사 주지 성양 스님은 현지에서 부처님 오신 날 특별 메시지를 직접 녹음해 BBS 불교방송에 보내왔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이웃이 힘들 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의미 있게 회양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기념하는 모습은 달랐지만 전 세계 곳곳의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정진할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카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도 계속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피카소의 대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개막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전쟁의 참상을 그린 작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벌거벗은 여성과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군인들이 총과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과 엄마 품을 파고드는 아이들, 그 옆에서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군인들을 통해 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평화를 꿈꾼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1951년 한국전쟁을 소재로 그린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 이념적인 이유 등으로 그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 작품이 발표된 지 70년 만에 한국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국립 피카소 미술관에 소장된 20세기 최고의 천재 화가 피카소의 그림과 조각, 도자기, 판화 작품 등 11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이 개막됐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피카소 회고전을 보기 위해 전시장에서는 연일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살 외에도 현대 조각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 기타와 베스병, 자신의 첫 아들 폴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 만돌린을 든 남자, 여인들의 초상화 등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파리 국립 피카소 미술관에서 110점의 진품 유화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판화, 조각, 도자기 등 다양한 작품들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피카소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피카소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입체주의의 창시자인 피카소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고 작품 속에 담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치유,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작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미술의 거장인 이유가 창조입니다. 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창조를 하면 이 팬데믹,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 미술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힘과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은 서울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오는 8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특별한 미술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서 개막됐습니다. 불자 서양화가 장건조 화백과 한국 현대미술의 유명 작가, 국내의 대표적인 원로 화가들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리서울갤러리에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5월의 향연전을 열고 29일까지 전시를 이어갑니다. 좋은 작품을 보러 나와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작품을 보게 되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에서는 장건조 작가를 비롯해 상명대 총장을 지낸 서명덕 서양화가, 장혜용, 박항률, 장갑작가로 잘 알려진 정경현, 홍익대 교수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 25명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야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인 김해은하사가 전통문화 체험 공유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과 불자들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인 전통문화 전수관인데요.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상냥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은하사 경내에 건립 중인 전통문화 전수관의 골격을 완성하는 상냥식이 보행됐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볼을 얹은 다음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은하사 사부대중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불사는 전통문화와 가야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에 의해 지난 2019년 4월 시작됐습니다. 특히 교육과 공연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시민과 불자들에게 직접 다가서겠다는 천년고찰의 다짐입니다. 전통문화 전수관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제가 기뻤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제 은하사가 우리가 안에서 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중심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가야 문화라면 그 중심이
가야 불교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은하사 전통문화전수관은 155평 2천 규모로 올해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은하사는 일주문과 천왕문 불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은하사 해주 대성스님은 불사동참 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불사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땀 어린 정성으로 이 정도로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하면서 신도들이 여기 올 때 다른 사찰과 달리 바로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피땀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은하사는 2000년 전 인도에서 흥업과 함께 김해 금강가야로 건너온 장유하상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청주 마야사가 경날 교육관 갤러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념 김백설 작가 일러스트 특별 전시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전은 오는 31일까지로 불교미술 전문 김백설 작가의 작품 10여 점을 감상할 수 있고 작품들은 불교 동화나 동요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색채와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법당이나 산중에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고 늘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숨쉬는 공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런 어떤 느낌의 부처님. 그렇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는 부처님의 존재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백설 작가전을 개최를 했고요.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전시전이 위로와 응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불교 사회적 기업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제주 삼광사가 커피 제조와 판매를 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 법, 승을 외치며 천을 걷어내자 스마일 로스팅 하우스 삼속을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주시 월평동에 자리한 삼광사 삼속을은 커피 재료인 원두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자 신도들 간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화합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삼광사는 올해 1월 15일 삼속을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영심 삼속을 대표이사를 비롯해 8명의 회원과 2명의 사회이사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허가 내지 않은 어떻든 이제 식품 제조를 하는 게 돼버려서 그거를 이제 공식화 하려고 그래서 지금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통신 판매도 가능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하시면 삼속을은 법인 설립을 계기로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불교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찰 운영의 모델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속을의 탄생은 8년 전 제주 삼광사에 커피를 볶는 로스팅 기계가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삼광사 주지 현명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삼속을 소속 8명의 신도 회원들이 모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에 이릅니다. 삼광사에서 만드는 커피는 이제 신도들 간의 소통의 창구이자 지역 포교의 중요한 방편이 됐습니다. 이 차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을 다리를 놓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해서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삼광사 소속 덕희봉사회는 신도들이 직접 키운 콩과 배추를 수확해 연말에는 된장과 김장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시하고 직접 판매도 해왔습니다. 회원들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쯤 덕희봉사회관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봉사 회원들만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회관이 지어지면 또 질 좋은 이제 또 더 나은 봉사를 또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지 않을까. 제주 삼광사 삼소구를 시작으로 제주 지역 첫 봉사회관까지 완공되면 제주의 불교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불교 호스피스 도량 태고종 제주 반야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반야사 주재 현파 스님과 신행단체인 제주 반야사 공덕회는 오경생 제주의료원장과 송병철 제주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각각 2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을 전달했고 제주바라밀 호스피스 회원들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자비 연꽃 등을 전달했습니다.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힙시다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밝은 희망을 가지고 아프신 분들 치유를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 반야사는 태고 복지재단 산하 노인 요양시설인 제주 태고원과 미타 요양원에 각 100kg씩 200kg의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민 1,000만 명 넘게 앓고 있는 질환인 고혈압.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켜 전문가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난 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로 세계적으로도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이 높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고혈압 환자 수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고혈압이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정맥도 생기고 신경이 쓰이니까 제가 조심을 하죠. 운동 좀 하고 또 음식 조절하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동맥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성을 잃는 게 고혈압의 주 원인이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식습관과 운동 부족도 발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수축기에 140, 이완기는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하는데 외국에서는 기준을 더 낮게 잡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금 더 기준을 낮추는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이 예방된다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은 여러 번 측정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루 중 혈압이 높을 때인 아침과 저녁의 평균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바로 약물 치료에 들어가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당장 정상 수치로 조절하기보다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병증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약을 급하게 드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한 비약물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중을 빼고 식사를 싱겁게 하는 등등 개인적인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약을 잠깐 안 드시고 몇 개월 봐도 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환자의 40% 정도는 한 가지 약제로 혈압 조절이 가능하지만 나머지의 경우 2가지 또는 3가지 약제를 조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계열의 약을 쓸지가 중요합니다. 라스 시스템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몸의 저항을 줄임으로써 혈관들을 이완시킴으로써 혈압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 계열은 이뇨제로 몸의 수분을 조금 줄임으로써 혈압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심장 박동의 세기와 빈도를 줄임으로써 혈압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크게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알아차리기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합병증입니다. 운동, 저염 시기, 체중 관리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과음을 피하시고 흡연을 안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심내 혈관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대웅전 앞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로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리는 차 공양회를 봉행했습니다. 행사는 도량을 청정히 하는 도량 결계의식을 시작으로 부처님 전에 해차를 올리는 다래와 사부대중이 함께 차를 마시며 화합을 도모하는 대중차회로 채워졌습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 됨됨이를 크게 발전시켜 주는 것이 차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부처님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자공양해를 계기로 우리 불자들은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진실되는 마음을 바꾸어 맑고 깨끗하게 하여 기도 정진하는 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가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금요 기후행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회원 20여 명은 과대 포장 거절하기와 물 절약,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생활 속 환경 보존 실천 방안 등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살리기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또 환경운동에 힘써온 울산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을 보시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현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곡을 번안해 유튜브에 올리고 원곡인 것처럼 등록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소망을 담은 빛을 통해 하나 된 아세안을 염원하는 움직이는 키네틱 미디어 아트 전시회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풍화 아세안의 빛 특별전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관 D홀에서 개최해 쌍방향으로 움직이는 조명 작품을 통해 빛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제16회 기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은 올곧은 기자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기자의 날을 맞이해 제정한 기자의 혼상은 김중배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들이 제대로 열리지 못해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대중들의 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침체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안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